죄를 가리려고 거짓말을 하다 더 큰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김호중인데요.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은 사과와 자숙이 먼저였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활동도 중단했죠. 그러나 김호중은 달랐습니다. 거짓말 일과는 물론 무리수 활동을 강행했고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공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거짓말 후 반성하는 모양새도 없었죠. 도둑 출석으로 경찰에 출석했고 귀갓길에도 경찰, 언론과 기싸움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억울했던 걸까요? 김호중은 경찰 수사 중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건 관계자 대부분 정문으로 나간다고 비판했죠. 피해자와의 합의도 사고 발생 후 35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마저도 경찰 탓을 했는데요. 피해자 택시기사 A씨는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라고 합니다. A씨는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나서 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는데 가해 차주가 도망을 갔다. 혼자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김호중인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개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자차 수리, 비용 등을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와 김호중 간 합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의 연락이 닿으며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A씨 주장에 대해 초기 진단으로는 전치 2주가 나왔지만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호중은 합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경찰 탓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러자 경찰은 개인정보를 경찰이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 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게 남탓만 하다가 결국 김호중은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6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헌문 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사 대표 이광득과 본부장 전모 씨를 구속 상태로 김호중 대신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만 조직적인 범행 은폐로 인해 김 씨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특정하기는 어려웠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김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 사실인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대법원 판례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김호중 입장에서 거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속 기소가 된 것인데요.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호중의 팬덤은 강성으로 이번 사건이 진행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구속 직전에 강행을 했던 콘서트에도 구름대처럼 팬들이 몰릴 정도였죠. 일부 팬덤들 사이에서는 김호중의 구치소 식단이 공유되는가 하면 영치금을 모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때문에 김호중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와 같은 강성 팬들의 규합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나서도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김호중 입장에서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김호중의 경우에는 대중들과는 철저하게 괴리가 된 채 강성 팬들만 곁에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중은 계속해서 사건이 진행되면서 무언가 억울함을 피력해왔는데요. 실제로 경찰 측에 상당히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입니다. 사실 김호중의 구속 기소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호중과 유사한 사례에서 구속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김호중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고 관련 사안을 모두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와는 합의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변호사의 경우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는 전관 변호사를 썼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내부에서도 소속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속 연예인들조차 김호중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팽배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안으론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조언까지 한 연예인도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김호중이 구속된 이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관계자들조차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김호중의 케이스는 단순한 음주 뺑소니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것을 경찰과 검찰의 결정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김호중이 징역 30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는데요.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모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금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더구나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국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바라봤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되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면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 김호중인데요. 그렇게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니까요. 언젠가 과거 선배 음주운전, 연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인도 복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일찌감치 버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나날 보내길 바라겠습니다.